아, 안녕하세요. 저희 푸드 서플라이 대표 이사 구성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당도 RMR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오늘의 그 강연 내용이고요.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푸드 서플라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제 현재 15년 정도 그 요리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내에는 뭐 이제 여러 레스토랑들에서 일을 했었고 단체 급식 회사에서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작품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제 뭐 프랑스의 요리의 거장 피에르 가니에르, 그리고 스페인의 분자 요리의 창시자 페란 아드리아 등 이러한 수업 시간에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파인다이닝을 꼭 경험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스페인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요.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운 좋게 현지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꿈꿔왔던 3스타 미슐린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하고 뭐 여러 레스토랑들을 거치고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총괄 셰프로 일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이제 미디어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연역은 2016년도에 그 유통업으로 이제 제 회사를 시작을 했다가 이 17년도에 이제 앙트레라는 밀키트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 광주로 이전을 한번 하게 되고 경기도 광주에서 한 번 더 확장 이전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앙트레 브랜드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셰프의 레시피로 셰프처럼 요리하다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렇게 밀키트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 흔히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다양한 이제 외국의 식재료들을 밀키트로 조금 쉽게 풀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밀키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앙트레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엔 막 큰 포부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밀키트 산업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외식업들은 한번 창업하기에는 너무 큰 자본이 들잖아요.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뭐 기물들 등등.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월세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영위에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본은 별로 없는데 적은 자본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제가 찾아낸 게 미국의 밀키트 시장이었고, 밀키트 시장은 미국 밀키트 시장은 한참 성장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생각으로는 제 자본으로 충분히 밀키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되고 제조장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판단은 되게 큰 착오였습니다. 일단 자본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되게 많이 굴렸어요.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몸 담고 있던 회사가 한참 이제 공격적으로 이런 그 프랜차이즈를 계속해서 이제 점포를 이제 공격적으로 늘려 나가던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에 저희 회사에 이제 그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처가 냉동 창고 공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 이제 빈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냉동 창고 공장을 얘기를 했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부자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스팩 같은 것들이 이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입하려면 냉동 창고 공간도 되게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냉동 창고에서 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총괄 셰프로 일을 하면서 납품처들의 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공간을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제 납품처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고 여기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게 좀 크리티컬하니까 저를 이제 공간을 빌려줘서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 밀키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밀키트 간편식의 개발 과정입니다. 총 키워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품성, 간편성, 대중성의 바탕이 된 간편식을 제조를 해야 된다. 첫째는 상품성입니다. 상품성은 내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외식업장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해줄 수 있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얼마나 사 먹고 싶게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소비자들이 이제 그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싶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희 상품을 이제 드시는 그런 소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따로 저희가 뭐 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 제품이 아니면 내 음식이 조금 더 특색 있고 소비자들이 사 먹고 싶게 만들면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께서나 아니 미디어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중성 있는 음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음식보다는 조금 더 특색 있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상품들, 남들과 다른 음식,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이제 간편성인데요. 이게 저의 그 셰프로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리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앙트레 이제 초창기 당시만 하더라도 앙트레의 슬로건은 이제 요리하는 즐거움을 주다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이제 끝에 사진을 보시면 20여 가지 정도의 식재료를 다 개별 포장해서 소비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저같이 이제 요리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요리를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그 리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요리하는 데에 2시간이 걸렸다, 너무 힘들다라는 리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1년 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저런 형태가 미국의 밀키트 형태였기 때문에 저렇게 시작을 해보고 검증 과정을 거쳤던 거고, 이런 밀키트 형태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밀키트, 냉장 밀키트의 형태인데, 그런 형태대로 모든 해산물이나 뭐 육류, 축산물 이런 것들이나 이제 야채 같은 것들은 모두 전처리가 되어서 조금 더 간편성이 개선된 그런 두 번째 밀키트고요. 세 번째 보시는 사진은 최근에 작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검증하기 시작했던 투움바 파스타라는 상품인데요. 그 스파게티 면 같은 것들, 스파게티 같은 것들 조리를 할 때 스파게티를 따로 삶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갖은 재료와 소스를 볶고 면을 이제 그 후라이팬에 넣은 다음에 같이 볶으면 일단은 되게 이제 그거에서 좀 더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이제 면을 한번 삶아서 급속 냉동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도 대폭 개선을 해서 갖은 야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게 개선을 했고, 이제 들어가는 식재료들도 조금 대폭 줄여서 포장지도 좀 줄이고 해서 소비자가 이런 식재료들을 볶고 소스를 부은 다음에 바로 면만 넣어서 1분이면 1분 30초 정도만 끓이면 완성이 될 수 있게 해서 설거지도 줄이고 이제 시간도 줄이고, 이런 간편성이 대폭 개선된 이런 형태의 간편식을 현재는 주력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성입니다. 대중성은 지금 시대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대중성 있는 상품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그 사이에서 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경쟁력이 있으려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장의 그 IP, 내 가치,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자가 많으냐, 아니면은 그 많아서,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서 제 상품을 그 소비해 주는 소비자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소비자들이 많아서 대중성 있는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이제 다른 상품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출시하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제 특색 있고 좀 독특한 상품으로 출시해서 이렇게 한번 소비자들한테 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그 사진을 예로 들면 저희 이제 밀키트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보다 매출액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밀푀유나베나 스테이크류로 되게 많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경쟁을 좀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플레이어들이 하는 상품들보다 조금 더 특색 있고 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상품들로 이제 출시를 해서 승부를 했고, 저희의 이제 이런 그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나오고 출시되고 사랑받는 제품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보시면 타코라는 상품이고, 누룽지탕이라는 상품이고, 청국장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키트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4가지로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 개발, 검증, 출시. 기획에서는 저희 간편식이나 밀키트를 제조를 할 때 4가지 정도의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미국 뉴욕에 갔을 때 제가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밀키트 그 샐러드 체인에서 사람들이 되게 북적북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보던 샐러드와는 조금 틀린, 영양가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그다음에 갖은 재료들도 되게 다양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해가지고 먹는 샐러드 같은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국내에서도 있었어요. 샐러드 유행하는 가게는 있었죠. 배드파머스라고 하는 유명한 샐러드 가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세계 트렌드나 국내 트렌드를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는 이제 밀키트에 접목을 해서 2017년도 앙트레 런칭 당시에 이런 한 끼를 먹어도 좀 배부른 요리 같은 샐러드 같은 것들을 출시해서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포케 체인 같은 것들이 되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보이기 전에 그 미디어 같은 곳에서 포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한 이제 외국의 트렌드나 아니면 국내 트렌드,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2018년도에 포케 상품을 이제 두 개를 런칭을 해서 그건 역시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생활 기획 여가 트렌드입니다. 사실 식품 하면서 막 생활 여가 트렌드까지 알아야 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런칭할 당시 이전에 2012년도에 이런 캠핑 트렌드가 이제 한참 이렇게 그 캠핑 참여 이면들이 되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런칭할 당시에도 캠핑을 하는 인구가 분명 가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어떠한 점을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지라는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밀키트에 녹이려고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생활 여가 트렌드 같은 것들도 많이 분석을 해서 이제 간편식으로 이제 제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송영길 부사장님께서도 강연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핵 개인화, 초개인화라는 그런 시대의 그 트렌드에 이제 앞서서 저희도 그런 밀키트나 아니면 간편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간편성이 개선되고 개인의 취향이 이렇게 좀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간편식들을 많이 제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식업체 이런 종사자분들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즌성 상품, 여름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을 팔고, 겨울에는 겨울에 어울리는 음식을 팔고,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앞서서는 이제 세트 상품을 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온라인에만 약간 그 접목되는 건데,
검색어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미리 해서 이거는 이제 밀키트나 간편식은 아닌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참 이제 백 대표님께서 그런 카이막 같은 것들의 뭐 천상의 맛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곤 했었는데 그러한 노출되는 빈도수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뭐 예를 들면 마켓컬리에서 카이막에 대한 이런 검색량이 계속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었는데 상품이 검색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하고 레시피를 연구해서 이걸 출시했는데 30분 만에 1억 3천만 원을 파는 이제 그런 좋은 이런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밀키트 개발 과정의 이제 개발 과정입니다. 레시피 구성이나 테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외식업체 종사자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이제 맛을 내는 것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좀 넘어가고요. 보통 이제 외식업체 종사자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뭐 위생이나 내 상품의 뭐 법적 표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통기한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소비 기한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 기한을 언제까지 설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이제 안전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폐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던 것들을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소비 기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유통 과정 중에 이제 문제가 있는 식재료는 없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변색이 발생하거나 부패하거나 짓물릴 수 있는 그런 야채들, 냉장 밀키트에만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뭐 오이, 에틸렌 호르몬이 이제 다른 야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오이 같은 경우는 쉽게 짓물리고 쉽게 부패합니다.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껍질을 벗기거나 아니면 커팅을 했을 때 변색이 되는 야채들 그런 것들도 이제 유통 과정에서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통 과정 중에 이제 산패나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보통 이제 외식업체 종사자분들께서 RMR 키트 같은 것들을 제조를 하실 때 내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만들면 집에서도 맛있게 먹고 안정성도 뭐 확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런 제조 식품의 제일 중요한 점은 유통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 중에 뭐 이제 상할 수 있거나 이미 이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 유제품, 생선류, 해산물류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주의하시면서 주의 식재료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냉장 밀키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 중에 이 채소, 야채 부분이 조금이라도 부패가 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전체 구성품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야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야채나 모든 그 식물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발생시키는 에틸렌 호르몬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 밀키트 구성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야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호르몬, 에틸렌 호르몬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다른 야채들까지 같이 부패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에틸렌 호르몬에 대한 정보를 좀 기입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앙트레 같은 경우는 그 포장지에 약간 미세한 홀 같은 게 있어서 이 에틸렌 호르몬을 조절을 하고 산소 투과도를 높여서 그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야채나 채소들이 안전하게 이제 소비자한테 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검증 과정입니다. 이제 그 검증 과정은 이제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이제 충분히 문제가 없을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였을 때 문제가 없을지 이래 검증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앙트레 서포터즈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30분 가량한테 출시하기 전에 시제품을 먼저 보내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 밀키트의 소비층이 그 3, 40대에 아이가 있는 여성층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고객층들로 되게 많이 구성이 되고요. 그 구성된 30명한테 이런 밀키트들을 보내봐서
유통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맛의 변화는 없었는지, 뭐 맛은 있는지, 그다음에 제품들은 다 안전하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출시 전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해서 최종으로 상품을 출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품 표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품 표시 사항 아니면은 그 법적 사항,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제 담당 QC가 품질 담당이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해서 출시 전에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저기 사진 이미지 보시면 저기 왼쪽 끝에 있는 저 이미지가 일단 법적 표시 사항 같은 것들이나 표시 사항,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이제 표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외식업 종사자분들께서 어떤 RMR 키트 같은 것들을 제조하실 때 상당히 좀 난해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회사 메일 같은 것들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편조리 세트랑 즉석조리 식품에 대한 이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간편조리 세트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이 꼭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육류, 뭐 해산물, 그다음에 야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간편조리 세트, 흔히들 말하는 밀키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식업장에서 뭐 뚝딱뚝딱 조리하셔서 완제품 형태로 원팩 형태로 딱 하나의 이런 조리가 된 가공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이제 즉석 조리식품으로 해당될 수 있고요. 자가 품질 검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입니다. 내 상품을 이제 조금씩 비싸게 팔 것이냐, 아니면 싸게 많이 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식업 종사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씩 팔아서 이익률을 크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률은 적지만 그 이익은 크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걸 판단해서 이런 판매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범위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간편식이나 밀키트 상품들은 대중화된 상품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IP의 가치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대중성이 있는 상품들로 승부를 보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즉 뭐 비건식이라든지 키토식이라든지 아니면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필요한 혈당 관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육류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으로 조금 소비자의 범위를 좁혀서 공략을 하면서 점점 범위를 좀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RMR은 좀 부가적인 이익이 돼야 된다. 외식업 종사자분들께서는 일단 외식업이 이제 주가 돼야 되고 이런 RMR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적인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간편식이나 밀키트 시장의 이런 시장도 현재 지금 그러니까 내년까지 아마 경기 침체 그다음에 소비 경기 위축이 되어서 간편식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률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부가적인 이익이 된다. 하지만 본인의 IP가 이제 어떤 본인의 IP의 가치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유통 전략입니다. 보통 이제 외식업 종사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온라인 판매인데요. 온라인 판매하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뭐 쿠팡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초기 이제부터 이런 커머스의 이제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온라인 편집숍 커머스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이제 여겨져서 뭐 29cm나 10x10, 1300K에 이제 저희가 입점해가지고 저희 브랜드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 소셜 커머스의 해입니다. 그 소셜 커머스의 해라서 뭐 이제 쿠팡, 위메프, 티몬, 카카오 등 이제 이런 그 소셜 커머스에 이제 입점을 해서 저희 브랜드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2019년도는 그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로켓프레시, 그러니까 컬리, 그다음에 SSC.com, 그다음에 베이비마트 이런 쪽에 저희가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아시는 그 은행 앱이죠. 토스, 그다음에 여성 의류 브랜드 에블리, 이제 인테리어 앱인 오늘의 집, 삼성닷컴은 이제 저희가 그 삼성이랑 같이 이제 그런 그 간편식 조리 기기 같은 것들 이제 콜라보해서 출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만 파는 삼성닷컴에서도 지금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버티컬 플랫폼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려면 네이버 푸드 윈도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쿠팡 빼고도 이런 커머스 트렌드를 좀 읽으셔서 내 상품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도전과 실패 및 극복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7, 8년 정도 이 밀키트 사업을 하면서 매일이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극복의 하루였었어요. 이 PPT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가 이때까지 기획했던 밀키트 상품은 한 400여 가지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출시가 됐던 게 한 200여 가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앙트레에서 현재 남아 있는 상품이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150여 가지의 상품은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어떤 단종을 시키게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실패가 되었던 거겠죠. 그와 같이 이제 매일매일이 도전과 실패고 극복이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이제 도전 실패 이제 극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RMR 키트를 저희도 이제 지금 트렌드가 한창 RMR이다 보니까 RMR 키트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뭐 6번 정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RMR 뭐 간편식 같은 것들을 만들 생각이 없다. 우리는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6번 찾아뵀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고, 뭐 하겠다라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식업장이 사실 되게 많이 바쁘잖아요. 뭐 메일 주고받고는 사실 더 바라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 하기도 힘든 게 이제 외식업장인데, 사실 이 RMR 키트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메일을 주고받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해도 빨라도 3개월이 걸리는데, 뭐 이제 늦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이제 저희도 이제 RMR 키트를 제작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었고, 많은 도전했었고, 많은 실패를 했었고, 뭐 출시돼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제 극복하면서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뭐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회사의 사업 계획인데요. 이제 내년에 저희의 이제 사업은 일단 그 단체 급식 쪽에 밀키트를 접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좀 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면, 현재 이제 그 군부대에 이제 군의 인력도 되게 이제 줄어들고 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이제 구하는 게 지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장병들이 되게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급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 인력이 조리하지 않아도 저희의 모델을 적용을 해서 좀 전문 인력이 조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맛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밀키트 같은 것들을 이제 군부대 같은 곳에 이제 내년에 15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푸드테크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이제 통해서 저희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식업 종사자분들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이제 그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지 마시라. 작게 시작을 한번 해보고
사진도 직접 촬영해보고 그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도 요즘 크몽이나 뭐 승코처럼 전문가들을 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작게 시작해보고 작게 올려보시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직접 상품 등록도 해보고 해보시라. 그리고 몇 개씩 팔린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포장을 하면서 완성도 있게 완성도 있게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IP가 뭐 이제 어떤 소비자든 제 IP를 알만한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되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RMR이 뭐 제조업 허가도 내야 되고 이제 신고도 해야 되고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패키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유통 판매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물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 이제 좋은 이제 제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좋은 파트너사와 함께 이런 RMR 키트를 제작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아주 진솔하게 다 공유를 해주셔서요.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10개 넘게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2-3개 정도만 선정을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중 물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기 위한 대표님만의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밀키트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원재료 소분과 포장인데요. 밀키트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3851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우위를 점하려면 판매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상품이 나오면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온라인 판매는 상위 노출이 승부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어서 판매율이 올라가면 판매가 자연스럽게 많이 될 테고, 우리 물건이 많이 나가면 이 매입하는 단가도 이제 협상을 해서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판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거고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게, 판매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부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고백하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앱에서 체질 분석을 하고 먹는 체질 개선 김밥, 이 체계 힐링 김밥이라는 네이밍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런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주실 만한 조언, 뭐 밀키트 관련한 조언을 아마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또 온라인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일단 그 창업자는 대표자겠죠. 대표자는 네.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뭐 해야 될 건 되게 많지만, 그러니까 저도 뭐 외식업 종사자로서 일을 했었고, 사실 그 외식업 종사는 뭐 외식업은 이런 그 매출을 빨리 얻고 돈을 어떻게 빨리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저도 앙트레를 이제 런칭을 했을 때 뭐 사실 저희는 어떠한 투자도 받지 않았고 차입금 없이 이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수익화 모델을 만들 거냐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경우는 수익화 모델 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익화 모델을 좀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고민의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7890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서 참고가 무척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간편식에서도 비건 건강이 강화된 제품이 트렌드인데요. 영세 식당에서 RMR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식당이나 또 점포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RMR 혹은 밀키트 제작에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마무리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간편식의 비건이랑 뭐 건강이 강화된 제품, 건강이 강화된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원료들이 그 식품 제조 원료 조금 이제 좀 전문적인 원료라고 하죠. 뭐 그런 원료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비건이나 뭐 키토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 식재료가 좀 빠져야 되고 뭐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만 해보면 뭐 비건은 당연하게 뭐 채소, 야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고, 뭐 이런 공부를 좀 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뭐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네, 좋은 파트너랑 같이 또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면 이런 것들 하시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못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메일 주소 있는데 보내주시면 저도 공부해서 같이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아주 짧고 굵게 yes or no 답을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밀키트를 실제 지금 만들고 계신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밀키트를 소량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근데 이윤이 나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떨까요? 조금 아까 판매 전략 같은 것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이제 그 외식업 하시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전략을 좀 다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윤이 나지 않는다라면 대중성 있는 상품을 경쟁자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좀 판매 전략을 변경을 해서 내가 자신 있는 다른 음식을 조금 더 이제 이익이 괜찮은 상품을 조금 더 비싸게 팔면서 외식업은 주로 두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RMR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 전략을 좀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